보겠습니다. 이 아이폰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모듈 한 개를 떼서 보면 어때요? 소어 필터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의 모듈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Y솔이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갤럭시 제품이죠. 갤럭시 S10이라는 제품이 있죠. 갤럭시 S20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요거 이제 갤럭시 S10이에요. S10 중에 요 메인보드, 기판이 있죠. 요거 깨지면 이제 수리비 몇십만원 나오는 거잖아요. 울면서 바꾸죠. 삼성, 이제 서비스 센터 가면은 직원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이 보드 교체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인보드죠. 수많은 부품들이 다 실장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인보드가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메인보드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듈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어 필터가 들어간 모듈들이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모듈을 뜯으면 소어 필터가 나오겠죠. 무라타, 무라타, 아바고, 5G 보호 필터겠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퀄보 5G 필터겠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G로 돌아가서 좀 한 가지 좀 추가 이야기를 하자면, 핸드폰이, 자, 지금 나오는 핸드폰이 어떻습니까? 5G 핸드폰이면 5G 통신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G 핸드폰은요, 5G 통신만 가능한 게 아니라 4G 통신, 그리고 3G 통신도 같이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5G를 쓰다가 어떤 특정한 이유에서 잠깐 4G LTE를 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5G 통신이 전국에 다 깔린 게 아니잖아요. 일부 지역에는 깔려 있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딱 가시면은 요 4G LTE로 통신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4G로 통신을 해요, 핸드폰이. 핸드폰이 좀 느려집니다. 살짝 느려지고, 서울 같은 데서도 이 건물 깊숙이에 이 5G가 잘 안 터지는 영역에 들어가면 핸드폰이 어느새 4G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아직 5G 그리고 4G LTE 모두 안 깔린 나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깔려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또 3G 통신을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는 3G 통신용, 4G 통신용, 5G 통신용 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뭐예요? 3G용 소어 필터, 4G용 소어 필터, 5G용 소어 필터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G, 4G로 갈수록 필요한 소어 필터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계속 누적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Y솔이요. 이 Y솔 입장에선 당연히 핸드폰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소어 필터가 급격하게 많이 팔리는 구간은 이 새로운 통신이 도입될 때입니다. 통신의 세대가 바뀔 때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5G가 한창 도입 중인데, 여러분 혹시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입되는 5G는 진짜 5G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진짜? 난 그것도 모르고 5G 샀는데.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들어오는 5G는요, 이 5G 중에서도 이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 있고, 일부는 이제 4G랑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들어올 정말 빠른 5G 같은 경우는 이 4G LTE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5G는 어때요? 4G보다 고작 2배 조금 못 미쳐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5G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요거 서비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요걸로 이제 가겠다는 게 통신사들의 전략이에요. 5G를 좀 앞당겨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택한 건데요. 자, 당연히 어떻습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28GHz짜리 5G가 널리 쓰이게 될 거예요. 28GHz 5G가 널리 퍼지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이 필터도 또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서브 6GHz라고 6GHz가 안 되는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3.5GHz에서 이 5G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요. 향후에 미래에는 얘가 이제 28GHz로 이제 확대가 될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를 했어요. 뭐 갖고 신고했어요? 야, 이 통삼사 니네 5G 도입한다 그랬잖아. 근데 진짜 5G가 아니네? 요 5G가 아니네? 여거네? 니네 4G보다 막 엄청나게 빠를 것처럼 얘기해놓고서 고작 2배도 안 돼 속도가, 그거 가지고 막 신고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불만이 많이 있긴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5G 폰을 사용하긴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던 그런 속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4G보다 확실히 빠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이제 무엇이냐,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 더 많은 모듈도 필요하고요, 더 많은 소울 필터, 더 많은 듀플렉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G, 4G, 5G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와이솔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아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핸드폰, 제 핸드폰이 지금 5G 핸드폰이에요. 5G 핸드폰인데 설정 메뉴 들어가면 5G로 통신할게요. 4G LTE로 통신할게요. 지금은 3G 통신 쓸게요.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5G를 쓰다가 4G LTE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G용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소어 필터는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4G용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소어 필터가 동작하면서 이 4G LTE 주파수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어때요? 설정 메뉴 들어가면 이 메뉴가 있어요. 4G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3G, 4G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끔 해외여행 가서 해외여행을 딱 가갖고 유심칩을 딱 바로 갈아 꼈는데 이 3G로 잡혀서 핸드폰이 굉장히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 3G를 이제 4G로 바꿔서 선택을 해주면 핸드폰이 빠르게 이제 통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에서 아까 이제 소어 필터랑 듀플렉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부품인지 좀 알아봤어요. 이제는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업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어 필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도의 칩 설계 능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칩을 만드는 것도 패브리케이션도 어렵지만 이 설계 능력도 필요해요. 어떻게 설계할 거야? 어떤 소재를 쓸 거야? 간격은 어떻게 하고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져다 쓸 거야? 이런 설계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미세한 이 전극 간의 간격을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균일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와이솔의 이 사업 보고서 내용 중 일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해서 칩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는 전 공정이라는 이 앞선 공정이 있고 후 공정이라는 후속 공정이 있어요. 이때 이 와이솔도 전 공정과 후 공정을 모두 진행하는데 후 공정은 사람의 손이 많이 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공정을 마친 칩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보내서 이 베트남, 중국 현지 법인에서 후공정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가 절감도 싸게 하고 겸사겸사 중국과 베트남에 있는 핸드폰 부품 업체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특징이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이 우리 잘 만들어요. 그 정도 내용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돼요. 그래서 매년 이 설비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 칩의 종류가 바뀌고 납품해야 되는 제품의 종류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500억, 600억 막 매우 큰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도 어때요? 매년 계속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500억 가까이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캐펙스가 500억 원 이상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데 와이솔 입장에서는 이 돈을 계속 지출하는 게 물론 속이 쓰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와이솔이 최근에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볼게요. LG전자에서 G8이라는 스마트폰을 G8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또 이제 망하려고 출시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출시하고 망하고 이제 반복하고 있는 LG전자인데, 자, 이 LG전자 G8의 G-CNQ라는 제품의 특징이라면 스피커가 안 달려있습니다. 스피커가 안 달려있어?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되게 특이하게 신기하게 화면에서 화면에서 소리가 나요. 이걸 이제 LG전자는 크리스탈 사운드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이 화면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기술, 요걸 이제 강하게 밀고 있는데 잘 안 먹히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면 이 디스플레이에다 이제 스피커를 일체형으로 이제 만든 건데 디스플레이 자체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면 스피커가 차지하는 공간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어떻습니까? 항상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방수 기능을 구현하려면 스피커를 틀어막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없애고 화면 일체형 스피커를 만들면 방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스피커에 TV나 모니터 이런 화면에 스피커가 따로 달려 있어요. 따로 달려 있는데 이 크리스탈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체가 스피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까? 바로 이 피에조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피에조. 전압을 걸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자들이 막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면서 진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피에조 기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요? Y솔이 잘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소어 필터 만들 때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Y솔이 이쪽에도 이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납품된 이 GA 신큐 여기에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 있죠? 요것도 Y솔이 납품한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켜볼만 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이 Y솔이 이 소어 필터, 그 다음에 요 크리스탈 사운드 같은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 말고도 이제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 전파를 받아들이고 내보낼 때 필요한 몇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들을 일체화시켜서 모듈화시켜서 이 핸드폰용 말고요, 이 큰 가전기기용 있죠. 가전기기용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무슨 소어 필터든 듀플렉서든 여러가지 부품들은 굳이 작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크기가 아주 크거든요. 핸드폰처럼 작지가 않아요. 막 밀집해서 회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조가 쉽고 경쟁이 치열해요.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Y솔이 이 사업을 하긴 했지만 항상 적자였어요.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서 이제 2019년 한 초중반쯤에 이 사업부를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려서 규모가 살짝 축소됐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개선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Y솔의 지난 한 12년 정도 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래프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함께 증가하던 구간이 있었고요. 정체하던 구간이 있었고 영업이익만 증가하던 구간이 잠깐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많이 다시 줄어들었죠. 이 구간을 좀 보시면은 이 4G LTE가 도입된 이후에 이 Y솔이 모듈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모듈 납품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크게 늘어났다가 이후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돼요? 정체가 됐죠. 정체가 되고 신제품도 잘 안 나오고, 마침 이 Y솔이 납품해야 할 이 삼성전자 쪽에 중저가 스마트폰도 신제품이 계속 밀렸었어요. 중국에서도 재고 조정이 발생되고, 자, 그래서 정체가 됐다가 그 이후에 잠시 이 중저가향 모듈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잠깐 확대됐다가 최근에는 외형이 크게 줄었죠. 다시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그리고 IoT 사업부의 매각, 여기에 더해서 어때요? 전방 업체들이 계속 재고 조정에 들어가서 Y솔이 100개 납품할 게 계속 70개, 60개밖에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이익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증가할까요? 유지될까요? 감소할까요? 요거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Y솔이 이제 작년 중반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제3자 매정,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이 증자를 수행했는데 바로 그 특정한 대상이 누구냐? 이 대덕전자라는 거예요. 대덕전자. 아하, 대덕전자를 통해서 증자를 시행해서 이 현금을 더 끌어왔어요. 많은 금액을 끌어왔는데 이때 이제 좀 말이 많긴 했었습니다. 왜 많았냐면 Y솔이 매년 벌어들이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매년 영업이익이 못해도 300~400 이상은 계속 나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Y솔이 가지고 있는 채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이 Y솔이 이 재무 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돈을 쉽게 저이율로 빌려올 수가 있어요. 실제 Y솔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의 대부분 저리입니다. 이자율이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빚을 빌려올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기존 주주들의 이 주식 가치까지 희석시켜가면서 증자를 하냐 말이 좀 있긴 했었어요. 있긴 했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 신제품 개발과 신제품 생산에 들어갈 그리고 시설 투자에 이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자를 진행했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는 이 대덕그룹 있잖아요. 대덕그룹이 이 자금 집행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차입금을 끌어오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미리 3자 배정으로 처리하자,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Y솔이 이제 주로 납품하는 이 소어 필터가 이제 가장 이 플래그십 제품에도 납품이 되기는 해요. 되긴 하는데 중저가 비중이 높고, 이 중저가 핸드폰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슈에 좀 민감한 게,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같은 프리미엄 제품도 만들지만 갤럭시 A 또는 갤럭시 M 같은 중저가 제품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 중저가 중에서도 저렴한 제품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제품의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두 싹 다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라는 이름만 붙여서 팔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건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중국 업체들이 ODM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들까지도 모두 중국 업체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솔 입장에선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동안은 편하게 삼성에 납품을 하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삼성 핸드폰을 만들면서 우리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 걸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중저가폰 ODM 업체로도 이 Y솔이 계속 납품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일종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기준에서 좀 리스크인데, 이제 향후에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또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변동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Y솔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 Y솔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을, 얘네가 만드는 제품이 뭔지, 무슨 사업을 하는 거,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얘네는 무슨 사업을 해요, 이 제품은 무슨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 풀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써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Y솔처럼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글도 많이 쓸 건데, 자, 요 포스팅에다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사업의 내용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 기업을 소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만들 때 최대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그중 몇 개의 기업은 이미 글 작성 들어갔습니다. 여기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기업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겹치는 기업들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 오셔갖고 이유 추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구독 클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이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폴더블 핸드폰, 여기를 쫙 묶어서 이 산업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고자 해요. 당연히 구독자분이 많이 계실수록 제가 더 흐뭇하게 뿌듯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